덜하면 아들이라는 얘기가 또 있고요. 그 다음에 외모가 엄마가 더 이뻐지면 아들. 약간 놀라는 여지가 주관적이죠. 외모가 약간 흐려지거나 변화가 많으면 딸이라는 미신도 있습니다. 그전에는 거의 차이가 없고 사실 말해도 틀릴 때도 있죠. 네. 저도 네. 12주부터 다 틀렸더라고요. 한국인과 의사가 봐도 12주, 네. 13주 이럴 때는 많이 틀립니다. 그 차이가 있을 수 있다. 이렇게만 하죠. 안녕하세요. 환자 입장에서 최신의 의료 정보를 윤리적으로 전달하는 삼신의사입니다. 오늘은 약간 조금 정확한 정보가 아닌 썰에 의한 거에 대한 걸 과학적으로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. 우리가 임신을 하면 제일 궁금한 게 있어요, 선생님. 초기에 안전하게 잘 착상이 됐는가, 자리 잡았는가 그 이후부터는 다들 약간 성별이 굉장히 좀 이슈이죠. 그렇죠. 아들인가 딸인가. 사실 어떻게 보면 아들인가 딸인가를 궁금해 한다는 건 본인이 바라는 바도 있다는 거잖아요. 그렇죠. 요즘에 뭐 딸을 좀 더 선호한다 이런 말도 있긴 한데 정말 그 속설이 맞은지, 그리고 또 집에서 병원 가서 물어보기 사실 좀 껄끄러울 수도 있어요. 애가 중요하지 뭐 성별이 중요하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데, 그래도 집에서 체크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항목들이 있고 속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. 저는 사실 뭐 아빠지만 아들만 둘이에요. 선생님은 아들 하나 딸 하나잖아요. 경험자로서 어떠세요? 좀 다른가요, 선생님? 아니, 딱히 전에 좀 다르기는 했는데 네. 그게 약간 첫째와 둘째의 차이여서 그랬는지 아니면 네. 성별의 차이여서 그랬는지 잘 모르겠어요. 똑같은 성별도 첫째가 다르고 또 둘째가 다르기 때문에 네. 이 선별아들이 보통 제일 많이 하는 것 중에서 입덧이 어떻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. 네. 둘 다 입덧 하셨어요, 선생님? 둘 다 입덧 거의 없었어요. 없었어요? 네. 그러면 그것도 좀 정확성은 떨어지네요. 아, 맞아요. 이렇게 얘기하면 진행이 안 되는데. 네. 사실 성별은 태어나면서부터 정해져 있긴 해요. 먼저 의학적으로 제일 쉽게 알 수 있는 주스가 어느 정도 될까요, 선생님? 저희는 이제 초음파로 보려면 어떤 방법으로 가리냐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초음파로 본다면 한 16주, 17주 정도는 돼야지 좀 그래도 정확하게 감별이 가능하다 얘기를 드리고요. 그 전에 작아서 잘 안 보입니다. 그리고 뭐 니프티 같은 그런 검사들로 했을 때는 아무래도 뭐 10주 이후부터 볼 수 있으니까 성별 감별이 좀 더 빠르게 일어나죠. 과학적으로는 조금 빨리 할 수 있는 게 10주 때 샘플링을 하거나 뭐 DNA 검사를 하거나 이런 게 있고, 17주, 18주째 양수 검사를 하면 거의 100% 성별을 알 수 있고,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남아 여아가 이제 본격적으로 구분이 시작되는 게 10주 안팎이래요. 그래가지고 이제 실제로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방법은 15주 정도 돼야 된다고 하더라고요. 저 많이 물어보시면 그때쯤 대답을 이제 보일 수 있을 거예요.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, 그전에는 거의 차이가 없고 사실 말해도 틀릴 때도 있죠. 저도 네. 12주부터 이게 다 틀렸더라고요. 한국인과 의사가 봐도 12주, 네. 13주 이럴 때는 많이 틀립니다. 그 차이가 있을 수 있다. 네. 이렇게만 하죠.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. 옛날 드라마를 보면 궁중에서 실로 해가지고 이렇게 재서 아, 맞아요. 임신입니다, 아닙니다 이런 걸 감별하기도 하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좀 기초한 한의학적인 얘기 중에 하나가 뭐 심박수가 그 딸이 140에서 160회, 그 다음에 아들은 140회 정도다. 이거는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? 사실 그것도 좀 편차가 크지 않을까 싶어요. 저는 사실 뭐 그렇게 뚜렷한 연관관계는 잘 모르겠고, 예전에 예쁜 여인들의 몸에 손을 댈 수는 없으니까 그걸 네. 실로 이렇게 측정하는 과정에서 뭔가 얘기는 하셔야 되니까 뭐 그렇게 했지 않나 싶기는 한데 네.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?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실로 잰다는 건 이미 그 왕비님이 생리를 안 했을 거 아니에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미 그 나머지 속설을 다 갖고 실로 마지막에 한 번 더 얘기하기 위해 간 거라고 봐요. 그러니까 이미 정보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으니까 조금 더 정확하게 맞춰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하나 있었고요.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박동수는 우리가 짱구를 약간 굴려보면 의학적으로 남아가 발달이 좀 빨랐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. 근데 이제 임신을 하면 보통 이제 6주, 7주가 120회 정도, 그 다음에 이제 15주 넘어서가 150회 정도, 그 이상 뭐 170회까지 올라가기도 하는데, 이 맥박이 그 주수에 그거에 맞게 가는 거지 140회 이하가 아들이다 이거는 약간 좀 틀린 내용인 것 같아요. 실제로는 전혀 신빙성이 없으니까 맥박수는 우리 초음파 보실 때 많이 안 물어보셔도 됩니다.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또 의학적으로 쌍둥이인 친구들 혹시 보셨어요? 네, 쌍둥이 많이 선생님이 볼 때 경험적으로 아들, 딸이 많나요? 아들이 많나요? 딸이 많을까요? 자연 임신이냐 아니면은 지금, 시험관이냐 네.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또 달라질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시험관이나 이런 부분들은 배아를 아예 처음부터 2개를 놓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성별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달라질 가능성이, 아무래도 자연 임신에서 그냥 자연적으로 갈라지는 경우에 비해서는 좀 더
더 많을 수 있죠. 요거는 약간 조금 확실하게 논문이 나온 건 아니지만 경험적으로 상과 선생님들이나 또 나이 많은 제가 판단을 해볼 때 저희가 이렇게 통계를 좀 내봤어요. 통계 내봐서 설명을 드리는 내용인데 일란성 쌍둥이는 성별이 같아요, 그죠? 근데 이제 시험관으로 일란성은 좀 다른데 그 이상적인 성비는 남자 105명일 때 여자 100명 정도가 이상적이고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. 그런데 그 쌍둥이가 일란성인 경우, 요즘엔 되게 일란성이 많으니까 그 옛날에는 일란성인 경우도 여자가 더 많았었어요. 근데 상과 하는 친구한테 오늘 물어봤어요. 아침에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바로 얘기하는 게 여자아이가 좀 더 생존율이 높기 때문에 여성인 경우가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. 이렇게 생각하고 실제로 제가 볼 때도 약간 좀 그런 경향이 있었어요. 그 쌍둥이는 남자가 태어날 확률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다.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난임으로 임신된 부부가요. 실제로 이제 20만 명 태어나면 10%가 넘어간다는 말이 있어요. 이제 네. 그러면 이제 시험관 아기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동결 이식과 신선주기, 즉 신선주기는 바로 채취하고 이식하는 거고 동결 이식 얼렸다 넣는 거는 성별의 차이가 있을까요? 선생님, 신선주기 어떻게 바라보세요? 저번 유튜브에서도 좀 다뤄진 내용인데 이제 저희가 뭔가 시험관으로 해서 어떤 배아를 넣느냐는 좀 발달 상태나 이런 부분들이 좋은 배아, 뭐 좀 빠르게 발달이 일어나는 배아 이런 부분들을 넣기 때문에 조금 뭐 성별에 따른 차이가 조금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. 그래서 신선주기에서는 약간 그런 XX의 배아의 생존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높기 때문에 또 신선주기에서는 좀 여아가 비중이 좀 더 높다라는 얘기도 있죠. 그 시험관이 유산율이 좀 높을 수는 있잖아요. 그러니까 제가 바라볼 때 임신은 남아여가 똑같이 되더라도 유산율을 피해가는 아이는 여자아이니까 신선주기의 경우는 의외로 여자아이의 확률이 좀 높아요. 출산을 나중에 모니터링 해보면. 근데 동결주기의 경우는 예전에 한번 설명드렸지만 신선주기는 자궁 내막이 좀 출렁거릴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동결주기는 안정되어 있다고 했잖아요. 동결주기가 좀 더 임신율이 높죠. 그 상황에서 똑같은 성별을 넣어주면 의외로 여기서는 남자아이들이 출생률이 좀 더 높아지기 시작해요. 이런 주기에 따라서도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이것도 역시 속설이긴 하지만 약간의 가능성은 좀 더 올라간다.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거죠. 그 다음에 이제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얘기 중에 하나요. 입덧이 심하면 딸이고 덜하면 아들이라는 얘기가 또 있고요. 그 다음에 외모가 엄마가 더 이뻐지면 아들.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주관적이죠. 외모가 약간 흐려지거나 변화가 많으면 딸이라는 미신도 있습니다. 네. 또 배꼽이 밖으로 튀어나오면 아들, 배꼽이 평평하게 안에 들어가면 딸이라는 말이 있고요. 음식 취향을 봐도 단 음식을 좋아하면 딸, 짠 음식을 좋아하면 아들이라는 속설도 있고요. 태동의 위치도 태동이 배 아래쪽으로 느껴지면 아들, 위쪽에서 느껴지면 딸이라는 미신도 있어요. 여기에 또 근거한 게 이제 아들 배, 딸 배 이런 내용도 있죠. 그래서 이 내용들 중에서 이렇게 딱딱딱 맞춰보면 대강의 성별도 어느 정도 좀 더 이렇게 기울여 볼 수 있다고 보면 되겠어요. 그러니까 다 종합을 해서 네.